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필기 정규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먼저 이 강의를 이제 보고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왜냐면 이제 이 강의를 선택하신 것도 현명한 일이지만 먼저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물론 정규반 강의를 보지 않고 관연도 문제만 보고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정규반 교재를 이제 보시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 단 한 번에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강의를 선택하신 만큼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두 번, 세 번이 아닌 단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필기 시험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시험 과목에 대한 교재 구성과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기 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과목에는 총 4가지의 과목을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설비기사나 산업기사는 4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제 전기 분야와 이제 기계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으로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과 그리고 소방관계법규는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에서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기 분야에만 있는 시험에는 소방 전기 일반과 그리고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분야에서는 소방 유체역학 그리고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4가지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공통 과목 2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 전기 분야를 이제 합격하셨어요. 전기 분야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분야를 시험을 보실 때 전기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과목 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면제되냐면 공통 과목이죠. 소방 원론과 그리고 소방 관계 법규는 이제 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계 분야를 먼저 소지하고 계세요. 그 자격증을. 근데 다음에 전기 분야 시험을 보실 때 이 소방 원론과 소방 관계 법규를 시험을 보셔도 되고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를 2가지를 전부 다 취득하시는 게 미래를 봤을 때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시 회차는 이제 1년에 3번의 시험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1회, 2회, 3회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1회, 2회, 4회, 1년에 이렇게 3번의 시험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는 한 과목당 20문항씩. 아까 4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8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씩 해서 2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퇴실 시간, 이제 시험을 보실 때 퇴실 시간이 좀 궁금한데, 보통 시험 시간에 절반 이상이 지나야 퇴실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시간 시험이기 때문에 1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험을 다 보셨으면 퇴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은 이제 보기가 4개예요. 사지선다형으로 모두 다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60점 이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 그런데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한 과목당 적어도 8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제 꽈락이에요, 꽈락.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60점 이상이 됐는데 한 과목이 만약에 7문제를 맞췄다. 그럼 이거는 불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당 8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은 60점 이상이 돼야 바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필기 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해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소방 원론입니다. 소방 원론. 자, 공통 과목인 이제 소방 원론은 자, 교재가 크게 5개의 파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소 이론, 그리고 화재 이론, 소화 방법, 그리고 소화 약재, 이제 피난, 그다음에 건축 방재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의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재는. 그래서 이제 이 소방 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소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이죠.
불이에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화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불을 끄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소방 원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 원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비교적 내용이 쉽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원론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셔야 다른 과목에서 마이너스 된 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 평균 60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 원론은 보통 15문제에서 16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점수를 가장 얻기 쉬운 과목이라고 했어요. 소방 원론.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도 보통 2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방 원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기 분야에 해당되는 이제 소방 전기 일반인데, 자, 이 과목 자체는 지금 총 9개의 파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 기사나 이제 전기 산업 기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과목에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를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전기 기사를 취득하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만큼은 굳이 정규반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관연도 문제만 푸셔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전기 전공하신 분들은 이 과목에서 거의 19문제 만점 이 정도로 다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과목에서 꽈락 8문항 밑으로 맞추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정규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정규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0문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문제들이 다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하는 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꽈락하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소방 전기 일반이에요. 그렇다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수준이 보통 이제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에 나오는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공식만 잘 암기하시고 잘 적용시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분야입니다. 기계. 이 소방 유체역학은 이제 기계 분야에만 나오는 이제 그러한 과목인데, 자, 이 소방 유체역학을 이제 보통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소방 유체역학이 상당히 어렵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소방 유체역학이 소방 전기 일반보다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를 전공했지만 소방 유체역학 기계 쪽을 공부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느끼기에.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겁먹고 시작을 하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방 유체역학도 소방 전기 일반처럼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산 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산기 사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소방 유체역학에서는 이제 단위를 변환하는 거 있죠. 단위 변환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기 시기 전에 단위 변환하는 걸 먼저 공부하시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방 유체역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에요. 소방 관계 법규. 자, 공통 과목인데, 자, 이 과목에서도 대부분의 수험자들께서 과락을 당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내용도 어려울 뿐더러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딱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이. 그런데 이게 양도 양이지만 이 법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뀝니다. 법이라는 것들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순간에도
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법이 안 바뀐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제 바뀌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에 그 바뀐 개정된 법에 대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사항들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법규만큼은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법규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를 하실 때 이거를 뭐 날짜를 정해놓고 암기하시지 마세요. 법규는 매일매일 수시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포켓 요약집도 저희가 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켓 요약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하셔도 좀 효율적으로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정해서 암기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수시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암기할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반 강의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암기하실 내용을 제가 조금 줄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규반 강의를 보시면 암기할 내용을 조금 더 줄여서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규반 강의 뭐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꼭 보시면 됩니다. 강의를. 자, 그 다음에 전기 분야에 해당되는 이제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여기는 소방 시설 중에서 전기와 관련돼 있는 그 소방 시설에 대한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경보 설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에는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나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바로 소방 전기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보 설비 중에서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는 이게 필기 시험에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만 실기 시험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필기를 공부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실기 시험 대비하실 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실기 시험과 연관돼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암기할 내용 또 많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도. 자, 그 다음에 기계 분야에 해당되는 이제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입니다. 저희 똑같아요. 소방 시설 중에서 기계적인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소방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보통 소화 설비, 뭐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 소방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5가지의 파트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 소방 기계 시설의 구조 및 원리는 실기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더욱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실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연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교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교재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희 교재와 강의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도록 저희 강의 알찬 강의로서 바로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